저와 남편의 관계는 불같은 사랑이나 낭만보다는 고된 육아와 사회생활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눠지는 든든한 전우회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보다는 의리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함께 살아나가는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와 시댁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로 어머님하고의 갈등이 심했거든요. 남편은 딸 셋 뒤로 어렵게 얻은 3녀 1남 중 귀한 독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아들을 꼭 낳아달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죠. 하지만 태어날 아이 성별을 제가 고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딸을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무슨 죄인 마냥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둘째를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꼭 아들일 거란 보장도 없고 또 저는 굳이 둘째까지 낳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건도 안 됐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닥달은 선을 넘어 저를 괴롭혔죠.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그 전화벨 소리조차 질리더라고요. 수학이 너머로는 인사도 없이 둘째 생각 안 하냐, 집안 대를 끊어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내 친구 며느리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 먹고 당장 아들 임신했다더라. 넌 그런 정성도 없느냐며 날선 닭달이 쏟아졌습니다. 딸 낳은 주제에 둘째 가질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어머님, 저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무슨 둘째요. 어머님이 봐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면 내가 봐준다니까. 너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키울 거니까. 딸이면요. 딸이면 네가 키워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는데 진짜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 때문에 나도 힘들어. 낳으라는 아들은 안 낳고 고작 딸? 그것도 하나 낳고 끝?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요? 그럼! 너 뭐 때문에 결혼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얘기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우리 창섭이가 얼마나 귀한 독자인데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어먹으려고 해. 제 나름 할 말은 또박또박하며 제 자신을 지키려 애썼지만 어머님은 도대체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실갱이는 무의미하다 싶어 말을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나름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당신이 참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라 생각했기에 괜찮았던 거죠. 나름 남편이라는 울타리만큼은 굳건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잘했어요. 어린이집 하원은 남편이 맡기로 했는데 아이를 하원하러 데리러 가면 아이랑 키즈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면서 시간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졌고 주말 출근까지 해야 된답니다. 저는 퇴근이 불규칙해서 남편이 어린이집 하원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어쩔 때는 연락 한 통 없이 안 간 적도 많아지는 거예요. 못 가면 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안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일하다 말고 헐레벌떡 어린이집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연락도 없이 늦느냐고 못 갈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쩔쩔 맸을 사람이 이제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논다고 그랬어? 회사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뭘 잘했다고 당신이 화를 내?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 요즘 왜 그래? 요즘 겁나 바쁘다니까.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데리고 왔잖아, 서아. 그러면 된 거지. 왜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잔소리를 퍼부어? 라며 되려 예민하게 화를 내기 일쑤인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연락이라도 달라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그맘때 남편은 마치 꼬투리라도 잡아서 저한테 화를 내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싸움이 늘어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날이 늘어갔고 서로를 탓하며 언성이 높아졌죠. 저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맘때 남편은 자꾸만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태도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지쳐갈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예고도 기척도 없이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약이 든 박스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어머님은 다짜고짜 그 무거운 한약 박스를 거실 바닥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앞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아들 들어서는 한약이야. 내가 이거 해오려고 얼마나 멀리 갔다 온 줄 아니? 아휴, 개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 그리고는 갑자기 제 등 뒤에 있는 저희 딸아이를 향해 마음에 안 드는 듯 소리치시더라고요. 고추 하나 못 달고 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다 한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저기 집에. 어머님의 막말에 저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고 저희 딸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딸한테 저런 소리를 하시나요? 저는 격분하여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둘째 낳을 생각도 없고요. 뭐라고? 내가 이거 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돈은 또 얼마를 들였는데 뭐가 어째? 어머님 마음대로 해오셔놓고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든가. 제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냐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님과 크게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도 돌아버릴 지경이더라고요. 너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라. 네?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근데 너는 안 낳겠다며. 어머니, 진짜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을 말려야 할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따지는 건 아니지. 뭐라고?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아주 며느리가 제일 상전이야.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어찌나 당당한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야? 진짜 중간에서 나도 미치겠다. 엄마, 됐고 일단 가세요. 내가 어딜 가? 이 약은 먹으라고 할 테니까 일단 가시자고요. 그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약을 왜 먹나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고 저랑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너 왜 이렇게 엄마랑 자꾸 싸워?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맞춰드려? 그냥 네 마시겠습니다 하고 안 마셔도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와, 미치겠다 진짜. 너 이럴 때마다 너무 질려. 그렇게 뻣뻣하게 굴 필요 있어?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해. 비적당히 맞춰줄 수 없어? 다짜고짜 아들 낳으라고 저 난리치시는 어머님이 문제 아니야? 내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야? 나도 진짜 중간에서 미치겠다. 엄마도 당신도 누구 하나 양보 없이 부딪히는데 나야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야. 당신이 왜 돌아? 당신 엄만데. 나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나만큼 하겠어? 그래, 당신이 제일 힘들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그럼 이제 그만 힘들게 하면 되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뭔 뜻이냐고. 이혼하자는 거야? 비겁하게 냄새만 피우지 말고 똑바로 말해. 솔직히 엄마랑 당신이랑 계속 부딪히잖아. 나도 지친다. 남편은 이혼의 뜻을 은근하게 내비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나야말로 이 결혼 생활이 맞는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는 그날 짐 싸들고 딸아이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이혼 어쩌고 얘기하는데 꼬라지 보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시는 친정 부모님께 간략하게 저희 부부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당분간만 좀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저도 진짜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날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예, 이것 좀 봐라. 서아가 그린 건데. 그것은 저희 딸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림 속에는 아빠와 딸, 그리고 제가 아니라 긴 머리의 낯선 여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단발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여자는 분명 긴 머리더라고요. 엄마가 좀 의아해서 이건 누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해맑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아빠 친구 언니. 전에 어린이집 마치고 이 언니도 같이 놀았어. 키즈 카페 갔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빠 친구 언니라니요. 딸아이가 그린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서방 여자 있어서 너랑 이혼 어쩌고 한 거 아니니? 엄마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최근 들어 이상해지고 예민해진 남편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치 일부러 싸움을 만들려고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았던 상황들도 떠오르고요. 마치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어머님 때문에 힘드네 어쩌네라는 건 핑계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그림을 보니 어쩌면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심각해진 기분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게 바로 친구 주연이었습니다. 주연이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요. 주연이네 언니가 공교롭게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 2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인데 팀은 다르지만 주연이의 언니도 그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왈칵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주연이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연이에게 말했죠. 있잖아 주연아. 너네 언니가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맞아. 혹시 뭐 아는 거 없을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뭐 소문이라든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너무 속 끓이지 말고. 그렇게 저는 주연이에게 남편이 혹시 회사에서 딴짓을 하거나 무슨 소문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주연이가 전화가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은 제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있더군요. 주연이네 언니가 제 얘기를 전해 듣고 은근하게 제 남편 주변을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슬쩍슬쩍 물어도 봤대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의 팀에 들어온 지 1년 된 신임 여직원이 있답니다. 이름은 윤소희라고 하는데 남편이 유달리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남편과 윤소희는 사수관계인데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난다네요. 그런데 둘이서 회사에서도 좀 유난히 붙어 다니고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추가로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올해 들어서 주말 출근과 야근을 유난히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일이 많았냐고요. 그랬더니 주연이 언니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요즘 회사 불황이라서 일도 별로 없어서 인원 감축 소리까지 나오는데 일이 많거나 야근하거나 주말 출근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거다. 사장이 짠돌이라서 추가 수당 주기 싫어서라도 그런 거 안 시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남편 놈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이 윤소희라는 애랑 놀아놨구나 라는 것을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저희 아이를 하원시키고 나서 그 여자랑 셋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저희 아이까지 지 바람 피는 현장에 데리고 다녔다니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행패 때문에 이혼에 대한 고민을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이 바람까지 피고 있다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부 카더라 소문이지 진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연이 언니에게서 받은 그 여자 연락처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죠. 윤소희 씨? 누구세요? 나 이창섭 아내예요. 그 여자는 잠깐 말이 없더니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요? 이창섭. 너랑 바람 피우는 남잔데 이름도 몰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창섭이라면 이 과장님 말하시나 본데. 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나 너랑 이창섭이랑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어. 나 지금 너네 회사 1층이야. 올라가서 사진 뿌리기 전에 내려와. 사진요? 무슨 사진? 직접 보던가. 저는 사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협박을 해야 순순히 내려오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 내려갈게요. 혼자 내려와. 내 남편 데리고 오면 나 바로 여기 로비에서 네 사진 뿌릴 줄 알아. 그렇게 1층에 앉아있으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머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 속 여자처럼요. 그 여자는 앞에 앉더라고요. 윤소희? 네. 나이도 어리구만. 유부남이랑 그러고 싶어?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뭔 거짓말. 나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딸 하원시키고 너랑 같이 만난 적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말에 그 여자가 놀라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덕분에 증거도 많아. 증거 많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지. 굳이 나를 왜 찾아오는데? 그냥 뭐라고 하나 한번 보고 싶어서. 너 내 남편 사랑하니? 그 여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과장님 좋아해요. 이 과장님도 저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러면 데려다가 살아라. 나는 그 인간 정 털려서 못 살겠거든. 근데 그냥은 못 해주지. 상간소송할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무슨 문제 있어? 그 여자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요. 소송하세요. 위자료 그거 드릴 테니까. 대신 이 과장님 놔주세요. 저는 그 여자의 뻔뻔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그 여자 얼굴에 확 쏟아버렸죠. 무슨 짓이에요?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미쳤어요?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순순히 바람피는 사실을 인정했고 저는 그걸 녹음했거든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저는 씁쓸한 기분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요.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간소송까지 왜 가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싸워보자고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제가 원하는 사항을 들어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랑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냥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넘기고 양육권도 넘기겠다 깨끗이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집만 받으면 되고 남편하고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나중에 양육비는 보내지만 면접 교섭권은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윤소희가 임신을 했다 보니 이제 저희 딸은 안 봐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여자에 미쳐서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는 인간이 바로 제 남편 놈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벼락 맞고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처럼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정말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나서 2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뜬금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황당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 왜 안 와? 남편이 저 모양인데 왜 안 오느냐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너 병원에서 전화 못 받았니? 무슨 전화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서아애비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성은 차가워지더라고요. 이제 저와 그 인간은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남편놈이 바람피워서 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헤어졌죠. 애 아빠고 자시고 다시는 살면서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정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왜 안 오냐고 하니 황당한 겁니다. 많이 다쳤나요? 뭘 물어? 당장 안 오니? 아니 어머님, 제가 거길 왜 가요? 제 말에 잠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뭐라고? 무슨 남편이요? 저희 이혼했는데. 뭐? 이혼? 너네 이혼했어?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아니 언제? 왜 그런 걸 니들끼리 결정해? 언제는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어쨌든 전 안 갑니다. 저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너 아무리 그래도 서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이창섭 바람 피웠어요. 바람? 네, 상대 여자가 이창섭 애도 가졌답니다. 이게 다 무슨... 그 여자가 누군데? 참나,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어쨌든 그 여자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잠깐만, 그 여자 전화번호가 뭔데? 이창섭 폰에 보면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 그리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제가 이창섭을 보러 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많이 다친 건지 얼마나 위중한 건지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하반신 마비 때문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이상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난 모양이었죠.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윤소희 그 여자와 새로 출발할 생각에 신이 났겠지만 저랑 이혼한 지 2주도 안 돼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단박이 윤소희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소희도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구가 된 이창섭을 떠맡게 되니 경악을 했겠죠. 어머님은 윤소희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알았기에 절대 놔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간호하고 곁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윤소희는 남편이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아이는 수술을 하고 남편에겐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거의 반 미쳤고 시어머니는 회사로 달려가 윤소희 머리채를 잡았대요.
누구 맘대로 아이를 지우냐고요. 그래서 암암리에 퍼지던 소문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다 돌았고 결국 윤소희는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행 고소를 했고요. 남편은 두 다리를 잃고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직장에 소문까지 다 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락을 하나 싶어서 전해 들은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은 윤소에게 버림을 받자 뻔뻔하게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도 자기가 미안하다, 죗값을 받는 것 같다, 우리 딸이 보고 싶다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나한테 들러붙으려나 보다 싶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답장도 없이 싹 차단했습니다. 딸아이 면접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지 사정 안 좋아지니 바로 저한테 연락하고 딸 찾고 진짜 살면서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선을 그었죠. 저는 집을 처분했고 딸아이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딸아이와 둘이서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얄팍한 빈자리 따위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